라디오 포럼 오승균. 한규량입니다. 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은 관계의 시간이며 인생의 후반은 자기 자신의 시간이다.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실지 생각해 보고 이 순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숲속의 두 갈래 길에서 왕래가 적은 길을 택했고 그게 날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명대사를 기억하시나요? 삶이 다했을 때 진정으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가 없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그것이 자랑스럽든 바보 같든 자신만의 시를 써 내려가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종 테크노파크 디지털 융합센터 이형구 센터장님을 모시고 세종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형구 센터장님 라디오 포럼 애청자분들께 인사 소개를 드리면서 본인에 대한 간략한 아니라 진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번 회차에도 또 출연하게 된 세종 테크노파크 디지털 영업센터장 이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애청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 제 프로필을 말씀드리려 하니까 문득 그 코리아 타임즈에 우리 홍성욱 대표님이 쓰셨던 인생 7막 8장이 생각나는군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 뭐 50줄에 다다라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 또한 인생 7막 8장의 삶을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좀 회고가 되는데요. 뭐 어릴 때 육상 선수로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소년체전에도 나가서 동메달도 따보고 미술학도로 미대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공대를 갔죠. 공대를 가서 열심히 엔지니어 졸업하고 엔지니어로서 살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국가하고 좀 인연이 돼서 정보 일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공적인 일들을 하다가 또 공기업도 가봤습니다. 공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좀 공기업도 좀 기업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한 2년 전에 한 3년 전이네 3년 전에 창업을 해서 제가 2개의 회사를 운영을 직접 했고요. 한 회사는 매각을 해서 소위 우리가 엑시트라고 합니다. 엑시트 투자해서 이제 투자 받고 회사를 매각하는 건데 엑시트도 해보고 투자 자문회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임원들에게 맡겨놓고 현재는 세종시라는 이 멋진 도시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저도 세종 테크노파크에 합류를 지난 7월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들은 또 어떤 일들이 있나요? 그리고 또 이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또 거기에 지금 소속하고 계신 데가 디지털 융합센터예요. 네. 이영구 센터장님 거기에서 하는 일 이것을 같이 아울러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테크노파크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공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공원. 테크노파크 무슨 뭐 테크노마트인지 파크인지 좀 헷갈리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직접 몸 담고 제가 해야 될 미션들을 하다 보니 테크노파크가 전 세계 한 900개가 넘게 있어요. 네. 9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인구 소멸의 이슈도 있고 지방 소멸의 이슈도 있는데 국가가 이제 선진국으로 점점 발전해 가면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던 이슈였고 그래서 지역을 좀 분산시키거나 그래서 지역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체계로 이제 이 테크노파크라는 것을 국가가 지방 정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매개이자 가교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로 만든 것이 테크노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가 그 설명하듯이 기술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파크니까 어떤 단지를 이제 관리하는 주체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산업기술단지 운영 시행자라고도 합니다. 산업기술단지란 뭐냐면 지역에 있는 자원들, 뭐 소위 대학이나 연구원 그리고 기업 이런 것들이 잘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인 기반이나 생태계가 잘 구축되도록 촉진해주는 촉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특히 이제 네. 기술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과 관련한 일이라면 또 구체적으로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테크노파크가 주로 하는 기능이 그 지역의 산업 발전 전략을 짜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 전략 안에 이제 어떤 산업을 키워야 될지, 결국은 어떤 산업을 정의하려면 기술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타겟팅해서 어떤 산업을 키워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짜고, 또 이제 그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또 튼튼한 기업으로 키워내기 위한 육성의 또는 지원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이제 미션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술이라고 여쭤보시면 조금 답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기술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기도 하고 산업의 패러다임도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저희가 특정 기술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세종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이라든가 사이버 보안과 같은 미래의 기술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와 같은 좀 유망한 산업 분야가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기업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기술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젊은 청년들도 여기를 통해서 어떤 뭐 창업이나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나요? 그 기능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좀 더 기업에게 가깝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을 좀 소개하셨었는데 이번 시간에 듣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영우 센터장님. 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산업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잘 결합 또는 융합을 시켜서 그 기존의 산업이 지금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잘 접목이 되게끔 하거나 또는 미래의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촉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서 지역 맞춤형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을 개발하고 또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 우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사실 과기부가 지역의 광역시도에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 세종시가 과기부에 제안을 해서 응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저희 TP나 테크노파크나 저희 디지털 융합센터의 미션을 오롯이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디지털 컨텐츠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종시 사례 맞습니다. 맞죠? 예. 네. 현재 그 세종에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기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헬스케어 기술을 다루는 기업인데 이 당뇨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미 알다시피 뭐 침으로 이렇게 찔러서 혈액으로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시 패치처럼 부착을 해서 상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든다든가 그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한 기업은
이제 소변으로 당뇨의 상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인데 정확도가 95% 가까이 이제 도달된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 기업이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고도화된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통해서 앞으로는 국내에 지금 1,000만 가까운 당뇨 환자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침으로 찔러서 피를 빼는 고통을 좀 덜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통이 사라진 거라고 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은 저희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컨텐츠를 AR과 VR 기술을 접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우리 세종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세종에 국보 그 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국보가. 네. 예, 혹시 우리 오승균 박사님은 아실까요? 그 사찰 얘기하신 거예요? 비암사까지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있는 네, 그게 좀 여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물이. 네. 그렇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있는 유일한 국보이고요. 국보가 현재는 청주 국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보물 이름은 그 계유명 전시 뭐지? 아미타불. 네.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상. 상. 예. 그 아미타불상을 사실 비암사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해서 이제 고증을 해보니까 이제 국보급 보물로 판명이 됐는데요. 현재는 청주박물관에 가 있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시민운동을 전개를 해서라도 사실은 세종시로 가져오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려면 사실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이런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불상을 3D로 제작을 해서 전시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전시 키트 같은 그 제품을 만들어서 순회 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회 상영도 하면서 이 전시물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을 전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실내도 가능하고 실외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이런 전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의 유일한 국보인 이 불상을 세종시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민 활동으로 좀 연계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유미 전시 아미타불 상.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거 걱정이 되는 순간적으로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를 가져오는 건 좋은데 가져왔을 때 정말 어떤 그 박물관이나 이런 걸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보관할 장소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함께 우리 세종시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계획대로라면 세종시는 지금 박물관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 그 박물관 단지 안에 들어서는 기능상 이제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곳에 적절하게 잘 들어가면 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3D로 제작을 해서 누구나 실제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도 있다. 네네. 그게 단순하게 불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전시물이 아니라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의 이제 그 전쟁을 나당연합군에 패하고 전쟁을 해 졌잖아요. 그래서 남은 이제 그 병사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백제 국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곳에서 위령제를 지냈던 곳이 비암사거든요. 그래서 그 불상에는 그런 스토리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 시민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역사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 세종시에 있는 그 비암사 사찰들이가 예. 눈여겨 볼 것이 잘 보관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유적지네요. 네. 그 뜬금없는 생각이지만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덱스터라는 기업이 신과 함께 영화 만들었는데 이 비암사에 얽힌 이 아미타불 상과 관련된 영화 한번 만드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매력있네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걸로 좀 이렇게 유치 작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또 말씀. 네, 한 기업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은 지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물론 세종시라는 것은 있지만 세종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혹시? 세종시 하면 예를 들면 대전하면 대전시에는 성심당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전에는 성심당이 있다. 먹거리 할 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색깔- 성심당을 보유한 도시 뭐 네. 이런 거예요. 꼭 우리가 먹거리로만 국한시킬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대전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꽤 많아요. 뭐 과학도시, 뭐 네. 엑스포, 엑스포. 뭐 한비타워 음. 꽤 많이 있거든요. 자, 과연 그럼 우리 세종시는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자원적인 것도 또 문화재적인 측면도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나름 노력을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런 거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세종의 그 캐릭터들을 디자인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김종서 장군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뭐 임난수 장군님, 네. 세종대왕 이제 이런 분들을 캐릭터화해서 이 캐릭터로 굿즈 아이템도 만들고 이 캐릭터로 어떤 이야기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컨텐츠나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있고 있는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금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하루빨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 이런 것들이 하나 나와야 되겠네요. 그런 네.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하네요. 사실 뭐 모르시는 정보일 수 있는데 도시 브랜드 평판이라는 거를 매달 조사를 합니다. 조사 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이긴 한데 도시가 얼마만큼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검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지표들로 조사를 해서 최종 스코어를 내리면 한 도시가 한 달에 어느 정도만큼 평판이 지금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세종시가 평균 한 24위 정도 해요. 전체 얼마 전국 중에? 시도 중에 전체- 시도 중에요. 네, 시도 그러니까 우리 24 이면? 17개 광역시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그 광역시급은 아니지만 일반 시도 중에 뭐 100만 인구 가까운 그런 특광역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 다 합쳐서 한 22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24위인데 사실은 224개라는 게 기초지자체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과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광역시도만 따졌을 때도 1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게 좀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네, 도시네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그런 컨텐츠 개발이나 그런 브랜드 개발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좀 집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여기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좋은 일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고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이 하시는 일 뭐 디지털 융합센터에서 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기업들을 잘 지원하고 또 발굴해서 세종시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양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규량 그 교수님. 네. 네, 또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네, 네. 정부는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신산업 특화 전문 대학 등 사업을 확대해서 디지털 선도 대학을 육성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교육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초 역량을 높이는 교육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 재직자 전환 교육 등 계층별 역량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면 우리나라도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 아울러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못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센트럴파크가 아니라 우리 그 디지털 세종 테크노파크 거기서 하는 일도 또 있었거든요. 그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또 한번 더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오승희 박사님 질문하신 게 테크노파크는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네. 저희 디지털 융합 센터에 대한 센터가 얘기. 뭘 하는지는 센터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디지털 융합 센터는
조금 특수한 이제 부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부설 기관으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산업 그리고 대학, 연구소 같은 것을 잘 연결을 해서 지역의 혁신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어떤 특정한 분야를 이렇게 묶어서 그 분야를 집중해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이제 사실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 개념이긴 하나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 문화산업이라든가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에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하고 연결되어 있는 제가 거버넌스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 과학기술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또는 문화산업 컨텐츠 같은 일련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키우는 역할들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테크노파크 안에 그 기능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다른 광역시도들은 이 기능들이 별도 법인으로 출자 출연기관 형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안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센터가 지금 하는 것들이 과기부와 함께 지역에 우리 세종시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함께 지역의 문화산업 컨텐츠, 문화 컨텐츠 산업을 키우는 그리고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 일련의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함께 지역의 소프트웨어, 제조 혁신과 관련된 일련의 산업을 키우거나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디지털 그 콘텐츠와 연관해서 우리 세종시 연결해 가지고 우리 디지털 융합센터에서 하는 일이 다양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여기와 유사하게 디지털 융합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저 디지털 콘텐츠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콘텐츠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디지털 콘텐츠들로 하여금 좀 최근에는 이 마케팅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을 통한 뭐 방법이라든지 또 이 마케팅을 통한 뭐 비즈니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뭐 이미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세종 FM 98.9MHz가 아날로그로 방송을 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이제 디지털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마케팅 영역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컨텐츠를 우리는 이미 제작을 하거나 저작 활동을 해서 블로그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 아니면 비디오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거나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된 것은 이제 기술적 플랫폼들이 조금 다양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혼합돼서 들어가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텍스트 그리고 오디오, 이미지 그리고 스트림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디지털화되고 그것이 영상이나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막강한 이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도 쉽게 유튜브의 저작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만든 콘텐츠잖아요. 예. 기존에는 아날로그로 했을 때와 디지털로 했을 때와 그런 어떤 신뢰도나 인지도 같은 건 어떻게 차이가 좀 있나요? 아무래도 뭐 쉽게 다가간다든지 고객들한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어떤 신뢰도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의 차이는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스칼라냐 벡터냐의 관점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로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디지털의 장점은 데이터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로 분리한다는 건 좀 전에 얘기했던 요소적인 것, 텍스트나 아니면 이미지, 영상물들이
아날로그에서는 하나로 이게 결합이 됐는데 그렇죠. 마치 이 화학적인 결합을 이미 진행을 해서 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됐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디커플링 말 그대로 이제 떼낼 수가 있고 이거를 얼마든지 재편집 가공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컨텐츠는 좀 다른 속성, 즉 디지털 마케팅은 좀 다른 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디지털 콘텐츠는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 가능한 변형 가능성,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보급에 대한 편리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생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비전이성, 전이가 함부로 안 되지 되지 않는다는 거, 또 때렸던 띄었다 붙였다는 그 결합성도 있다는 뭐 이런 장점이 또 상당히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경제적 효과는 아날로그로 했을 때와 우리 디지털 콘텐츠로 했을 때와 우리 지금 뭐 고객들이나 뭐 국민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아무래도 감성적으로 이게 더 강하겠죠. 디지털 콘텐츠가요. 그 몰입의 효과이지 않습니까? 결국 고객이 선호한다든가 아니면 제품을 더 많은 빈도를 두고 본다든가 또는 한번 보고 또 다시 들어와서 재이용한다거나 재구매한다든가 그럴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끌리게 할 거냐, 몰입을 하게 할 거냐의 관점인데 요소적인 기술들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를 하거나 감정적으로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요소기를 이용하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은 기획을 얼마나 잘하고 디자인을 잘해서 그 사람들의 그 감성적인 면을 파고 들어가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생성형 AI가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대부분 많이 요즘 극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요구하는 예. 거,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에. 네. 뭐 우리 박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것들이 텍스트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그림도 그렇고, 네, 뭐 그림도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렇고, 뭐 데이터 통계도 뭐 거의 뭐 퀄리티가 훨씬 유사하고. 높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 측면도 있고요. 네.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신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AI가 하거나 하는 이제 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컨텐츠의 장점, 디지털 컨텐츠라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걔네들을 뭐 밤낮없이 해내기 때문에 어떤 그 기능적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저희가 참 네. 탁월한 것을 개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네. 자, 우리 또 한규량 교수님 또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뭐 굉장히 궁금해하시다가 했던 거. 저는 지금 이제 센터장님의 그 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디지털 관련 마케팅 이런 것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혹시 있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테크노파크 전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센터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의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 안에는 이런 마케팅 지원을 도와주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정보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특히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성공한 사례를 있나요? 뭐 지원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라든지. 아직은 아직 제가 지금 시작 센터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런 뭐 디지털 마케팅이나 컨텐츠를 통한 성공 사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디지털 관련해서 1인 창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혹시 있나 그 궁금해지고 네. 그러네요. 지금 요즘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어린 아이도 이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이제 뭐 지원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융합하면 좋을까? 또 매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글을 잘 쓰는데 뭐 누구는 나레이션을 잘한다 그러면 그거를 유튜브에 어떻게 그 융합해서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갈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컨텐츠의 힘은 사실은 원소스 멀티 유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파생해서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써놓은 것을 이 글을 잘 만들면 소설이 되고 소설을 가변하면은 웹소설이 되고 그렇죠. 웹소설을 변화시키면은 웹툰이 되고 웹툰을 또 머지를 하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표현을 정말 맞아요. 잘해주시네. 굉장히 이런 네. 원소스 멀티유즈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변이가 가능한 것들인데 그래서 사실은 1인 창조 시대이긴 하나 혼자서는 하기가 사실 쉽진 어렵죠. 않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공급자 관점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을 공급해 줄 때 기술의 공급자가 누군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 오히려 지원자보다는 실제 같이 협업하거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즉 소위 이제 시장에서의 플레이어죠. 그 플레이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의 한계는 그런 유능한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가장 한계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유능한 플레이어들을 세종시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을 유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 1인 창작자들을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네.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전 시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뭐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뭐 창조경제센터라고 있었다 그랬나요? 아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네네. 그리고 요 세종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데를 진입을 해서 발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부족한 경우 이런 데를 좀 지원을 하는 그런 테크노파크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 중에서 지금 보면은 김민석 엔지니어 오디오 담당하고 영상 담당하는 거죠. 영상 담당하고 있고 우리 강원희 우리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디오를 담당하는데 이런 우리 엔지니어들도 협업하고 있는 지금 거죠.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아주 지금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서 아마 이런 기운들이 나지 않을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번 또 좋은 말씀 해주고 싶은 것은 세종시가 우리 지금 두 분이 같이 이 공간 안에 계시는데 세종시가 앞으로는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이제 지원 체계가 좀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뭐 소위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 코리아 랩이라든가 컨텐츠 기업 지원 센터 같은 이제 그런 공간적인 거라든지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세종시가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지역의 이런 1인 창작자, 1인 제작자들이 더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한규량 교수님 그 마지막 질문 한번 또 이제 시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좀 저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1인 제작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작해주면 누가 음악을 좀 깔아주고 네. 자막을 좀 입혀주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이 협업자가 나타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은 뭐 이걸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존의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세대들은 누군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술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잘할 수 있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또 이 컨텐츠가 좀 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채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이영구 센터장님 네.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뭐 미션이니까요. 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아까 그 기업을 영화 산업 기업을 덱스터 기업이었죠. 꼭 유치할 수 있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 옆 도시에 있는 청주는 연극 영화 학과가 있는 대학이 청주대학에 있어서 거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배우 지망생들이 많이 지망을 하고 있어서 배우는 널려 있고 엑스트라도 널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런 액터스들을 키워내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같이 융합하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덱스터 기업이 온다고 할 때 청주에 그쪽 게 거기 감독들 또 배우들 포진해 있으니까 좀 와달라라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규령 교수님은 그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저 예. 버킷리스트가 영화 예. 감독이었는데 그러세요? 네, 작년에 네. 한 편 찍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다음에 또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우리 이용구 박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그 DX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 기술이 변화가 혁신이 되고 있잖아요. 그 혁신되는 과정과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 악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 영향은 어떤 것이 미치고 있는가 한번 그걸 한번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 디지털 방송 전환 사실 정확하게 2005년 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직접 국가 디지털 전환을 기본 계획을 세우는 일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시대라고 본다면 기술이 혁신되고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거나 인간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기술이 더 진화가 되고 지금보다 더 혁신이 이루어지면 인간과 공존을 더 정확하게 잘 하거나 아니면 인간을 위한 기술로 더 활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불렀던 용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용어예요. 4차 산업혁명. 예. 사실은 이 용어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버전이 있었어요. 최근에 유럽에서 EU 국가에서 인더스트리 5.0을 발표를 하고 인더스트리 4.0은 실패했다라는 이제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의 진보나 기술의 혁신은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본주의 실천을 더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더스트리 5.0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더스트리 5.0이 인본주의 그리고 회복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술 혁신이 더 지금보다 더 진화를 더 해야 되고 더 고도화돼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위기의식을 갖지 말고 이거를 잘 활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많은 피로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인간 생활에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우리 이 인본주의가 더 먼저이고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아주 철학적인 말씀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도 되지만 그거에 대한 영향을 볼 때는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개발자들도 그런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고려해서 디지털 이런 윤리까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장시간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영규 박사님 또 이영구 센터장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규령 교수님. 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따뜻한 눈빛을 건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한눈 팔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 먹은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프롬 오승균, 한규량, 오늘 초대 손님의 이영구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이영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